스캔들 드라마 결말을 예상해봅니다. 근데 범인이 누구래요? 박 작가님이랑 얘기 다 된 거잖아. 말해봐, 누군데 범인이? 나승우는 마지막 회 대본에서 범인이 누구로 판명이 났는지 나현우에게 물었는데, 나현우는 대본을 보지 않아도 이미 범인이 누군지 알고 있었고, 박 작가가 그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한 것에 대해 흡족해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현우는 백설아가 포커페이스 드라마를 쓴 목적과 결말을 알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모두가 궁금해하는 그 범인이라는 사람은 1회에서 문정인에게 의문의 협박 편지를 보내고 문정인을 죽음으로 이끈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백설아의 아버지 백동호를 죽인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었습니다. 백설아가 쓴 드라마의 마지막 회 내용은 문정인을 그대로 옮겨놓은 신경미가 단독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것이 밝혀진다는 내용이었는데요. 문정인은 백동호를 죽인 것은 단독 범행이 아니고 어차피 드라마니까 범인을 다른 사람으로 해주든지 아니면 백동호가 살해된 것이 아니고 심장마비로 죽은 것으로 바꿔달라고 백설아에게 항의하였습니다. 문정인은 백설아가 어릴 때 민태창의 사촌인 것처럼 위장해서 백설아의 아버지와 사기 결혼을 했고 백동호를 죽인 뒤 백동호의 전 재산과 보험금까지 갈취하였는데요. 민태창과 문정인이 호텔에서 나오는 것을 목격한 백동호가 두 사람의 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문정인은 백동호에게 수면제를 탄 물을 마시게 하여 백동호가 잠이 든 사이 베개로 질식사시켰습니다. 문정인은 권영석에게 사인을 조작해달라고 협박을 했고 권영석은 두 사람의 죄를 묵인해준 죄책감에 미국으로 도피하다시피 하며 살았다가 세월이 흐른 뒤 국내로 들어왔는데 문정인이 사주한 남비서에 의해 교통사고로 죽고 말았습니다. 문정인이 아버지를 죽이는 장면을 백설아가 직접 목격을 하면서 충격의 실어증까지 걸리게 되었는데요. 문정인은 백동호를 죽이기 위해 백설아에게도 수면제를 탄 우유를 마시게 했지만 백설아는 마시지 않았고 아버지가 살해당하는 장면을 목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민주련도 일찍 우유를 마시고 잠이 들었었는데 민주련이 문정인의 친딸이 아닌 것으로 뒤늦게 밝혀진 것으로 보아 문정인은 민주련에게도 수면제를 먹인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이 2회에 걸쳐 나오는데 백설아가 쓴 마지막 회 대본은 스캔들 드라마의 2회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2회에서 문정인이 권영석을 시켜 백동호의 가짜 사망진단서를 만들게 하는 것을 포커페이스 드라마 마지막 회에 그대로 폭로를 함으로써 실제로 백동호의 사인은 심장마비가 아니라 문정인에 의한 살인이었다는 것을 고발하고자 한 것입니다. 문정인은 범인을 민태창으로 바꾸고 싶어도 어차피 마인드 무역이 망하는 것이나 정인엔터가 망하는 것이나 같으니 건드려서는 안 되고 권영석을 살인범으로 지목하고 싶어도 권영석은 문정인이 살해한 또 하나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스스로 목에 칼을 들이대는 꼴과 같으니 결국은 백동호를 심장마비로 죽게 하는 결말로 만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백설아의 대본을 마음대로 수정해서 나현우에게 내밀었습니다. 만약 1화가 스캔들 드라마의 마지막 회라면 포커페이스 종방연에서 백설아가 문정인에게 불만스러운 표정을 짓는 것으로 보아 드라마는 성공을 했지만 문정인이 수정한 대본대로 마지막 회 촬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결국은 문정인의 아바타인 신경미가 살인범이라는 결말로 되어 시청률이 37%까지 폭등해서 포커페이스가 성공을 하였고 스캔들 1화는 신경미가 정인엔터 문정인이었다는 사실이 폭로되기 바로 직전의 상황인 것입니다. 백설아가 자신의 대본을 중요시하는 것만큼 나현우도 드라마를 마지막까지 완성하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백설아는 드라마를 일단은 끝까지 촬영을 하고 마지막 회를 통해 백동호의 살인범을 밝히고 종방연 현장에서 문정인과 민태창을 구속시키기로 계획을 한 것입니다. 백설아는 자신이 직접 목격자이고 문정인이 권영석을 시켜 가짜 사망진단서를 만들었다는 증거도 있어서 문정인을 법적으로 바로 신고를 할 수 있었지만 굳이 드라마를 써서 밝히려고 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사람들은 아무리 큰 사건이나 사고가 터져도 자신의 일이 아니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잊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문정인이 살인자라는 것을 민태창과 문정인이 공모하여 백동호의 재산을 가로채고 회사를 차렸다는 것을 오래도록 기억하게 만들기 위해서 드라마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백동호가 죽은 시점에 이미 민주련과 문정인이 엄마와 딸로 살고 있었으니 백설아보다 훨씬 전부터 문정인과 민태창에게
억울한 일을 겪어오던 이선혜가 복수에 합류하면서 백설아는 문정인을 살인범으로 경찰에 밝히고 감옥에 보내는 것으로 복수를 끝맺음하려고 하는 반면 이선혜는 민태창을 납치해서 직접적으로 본때를 보여준 것처럼 법적인 구속 외의 방법으로 복수를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토상에게 고소장을 받은 문정인은 이선혜와 사토상이 어차피 한통속이고 사토상을 핑계로 이선혜가 모든 일을 꾸몄다고 생각하여 이선혜를 찾아가 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사정을 하였지만 이선혜는 문정인과 민태창이 무릎을 꿇고 기어다니면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며 문정인을 무시하였습니다. 이선혜는 문정인에게 곧 죽을 것이라는 말을 남겼는데 백설아의 복수로도 시원치 않은 이선혜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문정인과 민태창에게 마지막 복수를 하게 될 것입니다. 문정인은 사토상의 고소 외에도 정인엔터의 스폰 스캔들 때문에 회사가 망할 위기가 급속히 다가오고 있었는데요. 민태창은 가장 최근에 일어난 정우진 스캔들을 생각하니 열이 받아서 정우진을 다른 기획사의 고액으로 팔아버리라고 했지만 문정인은 정우진이 루머에 걸려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놓아줄 마음이 없었고 민태창은 하다못해 이혼을 해줄 테니 정우진과 결혼하라며 문정인에게 비아냥거렸습니다. 문정인은 오히려 민태창에게 더러운 생각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지만 정말 문정인이 정우진을 남자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면 평소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인데 문정인이 정말 정우진과 결혼할 생각을 가지게 된다면 민태창이 이혼을 얘기하는 김에 이때다 하고 밀어붙여 진짜로 이혼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민태창과 이혼을 할 마음이 없다면 민주련이 문정인에게는 법적으로 딸이나 마찬가지인데 문정인은 민주련을 남대하듯이 하며 살고 있으니 민태창 입장에서는 문정인의 속을 알다가도 모를 지경인 것입니다. 정우진도 이번 스폰 스캔들 때문에 문정인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충격을 많이 받은 상황인데요. 새로운 제작사에서 이적하라는 제안을 받고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자신이 없으면 하루도 못 산다고 하는 문정인을 떠나는 게 맞는 건지, 문정인이 순순히 놓아줄지도 알 수 없고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정우진만의 인생을 위해 새로운 길로 가는 게 옳은 거다 싶어서 갈등을 하게 되고 정우진이 떠나는 것을 막기 위해 민주련은 문정인에게 제안을 하나 내놓게 됩니다. 정우진은 원래 배우가 꿈이었지만 혼자 힘으로는 주목받지 못하는 신인이었고 문정인을 만나 대스타로 클 수가 있었던 것인데 자신을 대배우로 키워준 문정인을 배신한다는 것이 미안하긴 하지만 백설아와 함께 계속 일을 하려면 문정인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압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문정인은 백설아의 마지막 대본을 자신의 편의대로 고쳐버려서 촬영이 중단될 위기를 만들었는데 나현우는 이미 범인이 누군지 알고 있지만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니 백설아에게 대본 수정을 요구했고 백설아는 자신이 드라마를 쓴 의미가 퇴색되는 것이라 생각하여 나현우의 의견에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작가와 제작자 사이에서 중재하기가 힘이 든 나현우는 두 사람을 앉혀놓고 타협점을 찾아보는데 대표님 마지막 회에서 대표님이 수정하신 대로 방송이 나가면 시청자분들이 혼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모든 상황이 신경미가 범인이라고 믿고 있는 중인데 갑자기 사인을 심장마비로 바꾸면 시청자들은 허탈감을 느낄 것입니다. 마지막 회라 시청률은 평균 이상 나오겠지만 저도 그렇고 박 작가도 그렇고 차기작에서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어요. 호기심을 극대화시켰다가 허무한 결말로 끝맺음할 것이라는 걸 시청자들이 이미 예견을 해버리면 이렇게 오랜 시간 드라마를 끌고 갈 원동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박 작가님이 처음 쓴 대본대로 가시죠. 살인한 범인은 신경미로 하자 문정인은 나 감독님 정말 촬영 접고 싶어요? 내가 안 된다잖아요. 아니 처음에 사망진단서가 허위가 아니라 진짜였다라는 것도 일종의 반전인데 그거 하나 바꾸는 게 뭐가 어렵다고 이래요. 그리고 우리는 이 드라마 시청률만 올리면 되는 거지. 내가 박 작가 다음 작품까지 신경 써야 해요. 이제 촬영도 거의 끝나가고 한 번 본 시청자들은 마지막 회까지 볼 거니까 대본 살짝 바꾼다고 안 보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 드라마 잘 끝내보자고 내가 제안하는 건데 제작사 대표 말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하자 백설아는 무시하는 건 오히려 문정인 대표님이죠. 작가와 감독의 의견을 매번 짓밟고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드라마를 바꾸려 하고 간섭이 도가 지나치세요. 내가 이 드라마 끝나면 문정인 대표님의 실체를 까발리겠다고 하니까
두려워서 미칠 것 같아요. 너무 겁먹지 말아요. 문정인 대표님, 어차피 드라마 끝나면 어디로 갈지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당신이 22년 전에 갔어야 할 곳인데 그동안 한 번도 상상해보지 않았던 거 아니잖아요. 당신이 저지른 범죄가 한두 개여야 말이죠. 그동안 요리조리 잘도 피하고 살았지만 이번엔 그렇게 안 될걸요. 시청자들에게 신경미가 살인자라는 거 제대로 알리고 증거를 드러내고 그동안의 의혹을 한 번에 풀어버리는 마지막 회가 될 거예요. 제 드라마가 끝난다는 건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것을 의미하니까요. 백설아의 말에 나 감독님, 박 작가 하는 말 들었죠? 박 작가는 드라마를 쓰는 게 아니라 나를 시궁창에 빠뜨리려고 시청자들을 현혹하려는 수작이에요. 우리 지금 다큐 찍어요? 왜 그렇게 사실만을 고집하는 거야? 작가가 상상력이 그렇게도 모자라. 그리고 내가 22년 전에 갔어야 할 곳이라면 진작에 들어갔다가 나오고도 남았을 시간이야. 내가 죄가 없어서 안 간 건데. 박진경 네가 뭔데 나를 구속시키겠다고 난리야. 인지 있는 작가 됐다고 글로 사람들을 홀리려고 하는 모양인데 사람들은 드라마 끝나고 나면 다 잊어버려. 한 달만 지나도 신경미가 누군지, 신경미가 무슨 짓을 했는지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다른 드라마나 보는 사람들이야. 네가 아무리 글로 나를 죽이려고 해도 뜻대로 안 될 거야. 알아? 하자 백설아는 나 감독님, 저는 첫 대본 아니면 절대로 못 찍어요. 문정인 대표님과는 대화 자체가 안 되니 나 감독님이 결정하세요. 제 대본으로 찍으실지 문정인 대표님의 대본으로 찍으실지 말해요. 하자 나연우는 두 사람 정말 이러기입니까? 저는 감독의 입장에서 그냥 작가님 대본으로 찍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부 박 작가님의 대본이었는데 다른 사람의 대본이 투입된다는 것은 드라마의 색채가 변경되는 느낌이니 저도 원하지 않습니다. 문정인 대표님은 드라마는 드라마로만 보세요. 대표님은 우리 드라마가 성공하는 걸 원하시잖아요. 그럼 그것만 생각해요. 제가 봐도 대본을 바꾸면 시청률이 떨어질 거라는 건 확실해요. 사람들은 자연사보다는 타살에 더 관심을 집중하거든요. 하자 문정인은 그럼 신경미가 감옥에 가는 결말 빼줘요. 자신이 저지른 죄를 깨닫고 조용히 잠적하거나 뉘우치거나 용서하고 화해하는 따뜻한 결말이 좋지 않겠어요? 공영방송에 감옥 나오고 수감 나오고 가족들이 다 보는 시간대에 교육용으로도 안 좋아요. 하자 백설아는 문정인 대표님이 죄를 뉘우칠 마음은 있으시긴 해요. 아니잖아요. 나는 거짓말로 쓸 수는 없어요. 신경미라는 캐릭터는 절대 참회를 할 인간이 아니에요. 신경미는 감옥에 가서도 복수할 날만을 꿈꾸며 몰래 사람을 매수하려고 할 거예요. 애초에 자신의 잘못을 깨달을 줄 아는 인간이었다면 내가 쓰지도 않았겠죠. 이번 포커페이스 드라마는 절대 수정 없으니 그렇게 알아요. 문정인은 굽히지 않는 백설아의 태도에 진절머리가 날 지경입니다. 한편 정우진은 대본 문제로 백설아와 문정인 사이에 갈등이 일어난 것을 보고 백설아를 찾아가는데 설아야, 꼭 그렇게 대표님을 저격해야만 네 속이 풀리겠니? 갈수록 너는 복수의 혈안이 되어 있고 대본에서 살기가 느껴져서 네가 예전의 설아가 아닌 것 같아 무서워. 하자 백설아는 내가 무서워? 내가 사람을 죽이기라도 했어. 납치를 했어. 나는 아버지를 잃고 나도 납치당하고 문정인과 민태창한테 받은 몹쓸 짓이 가슴에 못이 되어 박혀 있어서 그거 뽑아버리고 싶어서 이 발버둥을 치는데 정우진은 문정인이 망하는 게 죄값 받는 게 안쓰러운 거야? 민주련이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닌가 보네. 문정인이 정우진을 뺏었다는 말. 그 집에서 오래 살다 보니 정이 들어도 단단히 든 모양이야? 이번 스폰 사건 터지고 나서도 문정인 대표를 감싸 안고 싶어? 정우진이야말로 예전의 서진호가 아니야. 나보고 뭐라 하지 마. 하자 정우진은 너까지 대표님과 날 의심하는 거니? 그럼 내가 어떻게 하니? 나도 이번 일로 고민 많이 해봤어. 내가 대표님과 아무 사이가 아니라는 거 어떻게 하면 믿어주겠니? 하자 백설아는 소속사를 옮겨. 문정인 대표를 떠나서 정우진이 하고 싶은 걸 하란 말이야. 그만큼 그 여자한테 놀아놨으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 정도 생각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어린애가 엄마 품을 떠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정우진은 문정인한테 발이 묶여서 줏대도 없이 자기 인생을 망치고 있잖아. 정우진은 버리고 서진호답게 살라고 하진 않겠어. 자신을 좀 제대로 들여다보란 말이야.
어떻게 살고 싶어 하는지를. 어쩌면 지금 다른 소속사들은 정우진이 위기에 몰렸으니 정인엔터에서 빼내가려고 계약 조건을 크게 부를지도 몰라.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정우진은 스폰 사건으로 추락하고 다시 재기할 기회도 놓쳐버리는 거지. 그러니 잘 생각해봐. 계속 정인엔터에 남아서 문정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고 살지. 그게 편하다면 그렇게 살아도 나는 더 이상 상관할 마음은 없어. 나도 나 감독님도 이번 드라마만 끝나면 다시는 정인엔터와 손잡을 일도 없어. 하자 정우진은 설아야, 네가 날 위해 진심으로 고민해주고 있는 거지. 나도 서진호로 돌아가고 너도 예전의 설아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너 드라마 끝나면 나 감독이랑 결혼하는 거는 아니겠지? 제발 나한테도 기회를 다시 줘. 정우진은 새로운 소속사로부터 이적 제안을 받고 정인엔터를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민주련은 급하게 문정인에게 찾아오는데 엄마 그 소식 들었어? 우진 오빠가 다른 소속사로 떠날지도 모른다는 거 말이야. 하자 문정인은 뭐? 우진이가 여길 떠난다고?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네가 잘못 들은 거겠지. 내가 그렇게도 가지 말라고 말을 했는데 엉뚱한 소리로 날 놀래키지 마. 하자 민주련은 엄마 지금 떨고 있는 거야? 아니면 우진이 오빠 발목을 부러뜨려서라도 잡을 방법을 생각하는 거야? 지금 우진 오빠를 잡을 수 있는 건 엄마가 아니라 나야. 엄마 그러지 말고 나랑 우진 오빠 결혼시켜줘. 하고 말하는데 문정인은 뭐? 너 미쳤니? 내가 우진이 짝으로 너는 안 된다고 몇 번을 말했어. 하자 민주련은 엄마 그럼 우진 오빠 그냥 저대로 다른 소속사로 가게 내버려 둘 거야? 엄마가 한 짓을 생각해봐. 엄마 때문에 우진 오빠가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 오빠 이미지 더 떨어지기 전에 낚아채려는 소속사가 한둘이 아니야. 오빠가 이적을 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이제 오빠와 엄마를 의심하게 될걸. 엄마는 나랑 아빠가 의심하는 걸로 성에 안 차. 그리고 오빠도 지금 갈등하고 있는 것 같던데. 엄마가 오빠 잡을 수 있어? 말로만 백날 가지 말라고 해봤자 사람 일은 몰라. 우진 오빠가 안 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결혼밖에 없다고. 엄마가 결혼할 수는 없지 않겠어? 하자 문정인은 너 정말 치사한 방법으로 남자 발목 잡는구나. 어떻게든 내가 설득시킬 거야. 내 지분을 몽땅 우진이한테 줘서라도 잡고 말 거야. 하자 민주련은 엄마 그게 가능할까? 우진 오빠가 누구 때문에 이적하려고 하는지 알아? 백설아 때문이야. 백설아가 더 이상 정인엔터랑 일하지 않고 다른 회사와 일하겠다고 하니까 우진 오빠도 갈등하고 있는 거라고. 하자 문정인은 안 돼. 우진이는 나를 떠나서도 안 되고 백설아 따라가는 건 더더욱 용납 못해. 하자 민주련은 엄마는 끝끝내 나랑 오빠를 결혼시키겠다는 말은 안 하는 거야? 내가 가장 확실한 방법을 알려주는데도 왜 그러는 거야? 엄마가 우진 오빠랑 결혼이라도 하고 싶은 거야? 한편 이선혜는 곽전무를 불러 민태창을 칠 마지막 계획을 짜는데 곽전무, 이제 내가 나설 때인 것 같은데 준비는 잘 되고 있죠? 하자 곽전무는 그럼요. 모든 게 척척 잘 되고 있습니다. 언제든 말씀만 하시면 바로 행동 가능합니다. 하자 이선혜는 그래요. 곽전무님 판단에는 지금이 그 타이밍인 것 같다는 말씀이죠? 하자 곽전무는 그럼요. 현재 민태창 회장님은 손가락 끝으로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와르르 무너질 테니까요. 하자 이선혜는 정말 오랜 시간 참아왔는데 이제야 모든 걸 끝낼 수 있다니 벌써부터 속이 후련해져 오는군요. 꼭 민태창과 문정인 내 손으로 벌을 주고 말 겁니다. 그동안 정말 민태창한테 안 들키고 꾸준 일해줘서 고마웠어요. 일이 다 끝나면 내가 정말 크게 한턱 쏘겠습니다. 하자 곽전무는 무슨 말씀을요? 저 같은 걸 믿고 일을 맡겨주셔서 제가 오히려 감사하지요. 민태창 같은 사람은 사라져야 해요. 이선혜는 곽전무와 일을 꾸미는데요. 포커페이스 종방연에서 문정인을 협박하는 사람은 이선혜일 것입니다. 이선혜는 협박 편지를 한자 한자 붙이면서 문정인이 받아들고 놀랄 얼굴을 상상하는데요. 이선혜는 민태창이 문정인과 바람이 나서 이혼을 당하고 아들 종혁이와 뱃속의 아기까지 잃어버려서 그 원통함이 수십 년간 쌓여 있었습니다. 이선혜는 사람을 시켜 문정인에게 편지를 전달하였는데
그 사람의 손에 남비서가 가지고 있는 거미 문신이 있는 것을 보니 민태창의 수족을 매수한 것이거나 민태창의 신복인 것처럼 위장한 듯 보입니다. 문정인은 자신에게 편지를 가져다 준 사람의 손이 생각이 나서 민태창을 의심하다가 두 사람은 싸움이 나고 결국 민태창이 문정인을 죽이는 결말이 될 것 같습니다. 문정인의 본명인 문경숙을 아는 사람이 민태창이라고 확신하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결혼 드라마에 출연했던 백상철이 1회에만 나오고 아직 안 나오고 있는데 문정인에게 편지를 전달해주는 역할이라 정체가 무엇인지 궁금해집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